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정보론 3장 끝내고 이제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이라 그래서 직업정보라는 건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한 그 직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에서 쓰이는 용어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1절은 직업정보의 관리입니다. 직업정보라는 건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거 수집한 거를 분석해서 가공하고, 가공이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을 가공해서 쌀로 만들죠. 우리가 이 별을 가지고 바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쌀이라는 도정이라는 단계를 거치죠. 도정. 이걸 이제 그 껍질을 벗기는 거죠. 그래서 뭐 도정이 많이 된 걸 백미, 조금 덜 된 걸 현미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가공이고요. 또한 그 가공이 끝나고 체계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정보는 수집,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가공, 그 다음에 체계화, 그 다음에 제공, 일반인들이 알아볼 이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축적을 시킵니다.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직업정보라는 건.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직업정보의 수집입니다. 수집이라는 거는 직업정보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는 거죠. 직업정보 수집의 의의라고 해서 직업정보라는 것들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래서 직업정보라는 것은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계속 정보가 바뀌고 있고 또 직업이라는 세계도 계속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직업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용자 요구에 충실한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용자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 과거의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쓰지도 않을 거고 불만은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혹은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정보가 수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쓰일 건지, 누가 사용할 건지 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수집할 건지 등등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업 정보를 수집해 줘라 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게 구매예요. 구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그냥 서점에 가서 최신 정보의 책자가 있다. 그럼 구매하는 거예요. 뭐 외국 서적이 됐든 국내 서적이 됐든 그 관련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 그럼 그 책자를 구매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구입, 구매 뭐 같은 얘기죠. 두 번째는 기증에 의한 겁니다. 주로 이제 공공 쪽은 이 기증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공 관련 책자가 나왔다 그러면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런 도서관에 기증을 합니다. 판매가 아니라 이건 구매가 아니라 기증이죠. 그래서 기증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정보통신이죠. 통신.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통신에 의한 방법. 뭐 공개, 비공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건 그냥 아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데 취득할 수 있는데 뭐 비공개적인 거는 돈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거,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구직자가 실업급여 타기 위해서 혹은 구직 등록하기 위해서 왔는데 선생님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직업에 관련된 얘기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직업을 수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직업 정보를. 그 다음에 조사.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방문이나 체험. 그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또 실제로 가서 내가 해보고 이런 직업, 이 직업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육체적으로 힘들구나, 정신적으로 힘들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도 직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패널 조사라는 것도 있는데, 패널이라는 거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집단을 정해놓고 그들로부터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패널 조사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방송국에서 그 모니터 요원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면 드라마 혹은 예능 방송이면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재미있었느냐 재미없었다면 어떤 부분에 재미가 없었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도 하죠. 모니터 요원들을 설정해 놓고 이런 것들도 패널 조사에 속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 수집할 때 유의사항. 이 유의사항들은 계속 나옵니다. 수집, 분석, 가공 이럴 때. 그래서 유의사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보세요. 수집 시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 없이 직업정보 수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이러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놓고 수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정보의 계획적 수집이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택할 건지, 수집 방법을 등등등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겠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자료의 출처와 수집 일자를 반드시 기록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집 일자에 가서 조사한 것이 바뀌면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고, 또 출처, 어디서 이 정보가 나온 것인지를 알아야 바뀐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곳에 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최신의 자료인지를 확인해줘라. 이게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는 옛날 데이터다. 그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니까 최신 자료인지를 확인해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맞는 작업을 해줘라. 예를 들어 수집할 때 그냥 가서 불러주는 대로 메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녹음할 수도 있고요. 그죠? 필요하면 더 녹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가 혹은 뭐 필요하면 그 녹화 내용을 직업정보 제공할 때 같이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요에 맞는 작업을 같이 수행하라는 거죠. 수집할 때.
그 다음에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 문항 순서 결정 시 유의할 사항. 주로 이제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질문지를 많이 써요. 그럼 이제 질문지를 나눠주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했는데, 질문 문항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민감한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은 가급적 질문지 후반에 배치한다. 굉장히 민감한 것들은 첫 번째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쓰기가 싫어져. 요거 내가 이렇게 적었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럼 이제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 질문 설문지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거, 나이가 10대예요, 20대예요, 이런 거만 체크하기야. 뭐 출신이 어딥니까? 혹은 뭐 이런 인적 사항을 간단하게 적게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직업이 육체적으로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뭐 이런 간단한 질문들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답변이 용이한 질문들을 전반부에 배치하라. 이 당연한 얘기고요. 질문 문항들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논리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답변이 용이한 질문들을 응답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 문항들은 분리시켜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질문 자체에 필요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힘드냐, 뭐 yes와 no 이런 것들은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본인이 근무한 지가 뭐 10년 이상 됐느냐, 뭐 20년 이상 됐느냐, 그러면 최소한 10년이나 20년쯤 된 사람들이 답변을 해줘야 그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은 좀 분리시켜서 질문 문항을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척도 문항들은 모아서 배치하고요. 질문 문항들을 길이와 유형에 따라 변화 있게 배치한다. 여과 질문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사용한다. 특별한 질문은 일반 질문을 뒤에 놓는다.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1번에 나왔던 민감한 질문을 좀 뒤쪽으로 옮기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사실은 일반 노멀한 것들을 먼저 물어보고 굉장히 특수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뒤쪽에 물어서 조금 부담을 좀 덜어주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내용 분석법을 통한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도 있다. 말 그대로 내용 분석이라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데이터들, 기존에 예전에 조사했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문서화된 매체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서적, 신문, 문서 등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법은 물론 질적 분석 방법도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내용 분석법의 장단점은 장점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시간과 비용들이 절약돼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질문을 받거나 혹은 그 조사 요원을 쓰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연구자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자의 비관여적인 접근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반응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같은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문서를 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거, 가치, 요망, 태도, 창의성, 인간성 또는 권위주의 등 다양한 심리적 변수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사실 그건 그 다음에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기적인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계속 그 쌓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단점은 기록되는 자료에만 의존해야 하고 자료의 입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나 문장 표현이나 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내용과 숨겨진 내용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객관적인 부분만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조금 더 세밀한 정보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직업정보 수집 내용 해서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직업정보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해요. 왜 수집하냐면 이 자료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일반 구직자나 혹은 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 데이터를 줌으로 해서 직업 선택을 훨씬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실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젊은 날에 실직을 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한 게 있고 또 거기에 도전해야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년이 실직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냥 꾹꾹 참고 했다. 그 앞으로는 내가 나에게 맞는 직업 정보를 선택하고자 할 때 그쪽에 어떤 전망이라든가 혹은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산업 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 그래서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그래서 이제 OES라고 짧게 쓰는데 말 그대로 산업별 혹은 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예요. 그 산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 있고 얼마나 또 필요한 인력들이 얼마나 되고 직업별로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거죠. 그래서 매년 전국에 7만 5천 가구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228개 산업 소분류별, 426개 직업 세분류별 임금이라든가 종사자 수라든가 근로시간, 여성 비율, 직장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산업 혹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어떤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사용하고 직업분류는 한국 고용직업분류를 사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OES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전국 7만 5천 가구. 그래서 산업이라든가 직업에 관련된 뭘 해준다? 임금이나 종사자 수, 그 다음에 근로시간 등등. 두 번째는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를 사용하고 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사용한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 기간 중 취업 상태에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만 15세.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 패널 조사라는 것도 있다. 말 그대로 청년을 선정을 해서 일정 수를 패널로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 15세에서 29세를 대표하는 패널 조사로 학교생활, 직장 경험, 직업관리 및 향후 진로, 직업 교육 관련 및 자격증 등등등 해서 매년 추적 조사는 종단면 조사다. 그래서 매년 조사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특정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단위 패널 조사이며 방문 면접 타겟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조사원이 그 사람을 특정 장소에서 만나서 대면으로 조사한다라는 거죠. 조사 도구는 총 5종으로 가구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 및 대학원생용, 취업자용, 미취업자용으로 나눈다. 그래서 청년 패널 조사는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인 상태에 있는 사람, 혹은 뭐 가구라는 거는 그 안에는 취업자도 있고 미취업자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 말 그대로 대졸자가 어떻게 입직을 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지 전부터 시작해서 졸업한 이후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떠한 직업 경로를 개인들이 선택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직장 경험, 직업 훈련 등에 대해 매년 신규로 대졸자들을 조사하고 2년 뒤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조사하고 그 이후에 2년 뒤에도 조사한다. 그 다음에 고졸자 취업 진로 조사. 당연하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졸자로서의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노동 패널 조사. 이 말 그대로 그 노동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패널을 설정해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가구 및 가구 구성의 경제활동, 노동이동, 고용, 실업, 가구소득 이러한 각종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여기 제주도 거주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말 그대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특정 연도에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해서 매년 추적 조사를 통해서 하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종단 면조사이다. 이것도 제주도 거주자는 제외한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직업 정보로 수집하는 공공적인 그런 수집 방법들이 있다. 패널 조사들을 주로 이용하죠. 두 번째는 직업 정보의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지금까지는 이제 수집을 받고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의 의미는 뭐냐?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막 직업 정보들을 여러 가지 수집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가나 다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면 가는 뭐 어떤 청년층 혹은 뭐 중장년층, 여성층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가공하기 쉽게 뭐랄까요, 정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정보 분석의 의미는 이용자 요구가 적시적소에 충족되기 위해서 직업정보의 분석 기간의 길이, 양, 질 등을 고려하고 직업정보 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용자가 요구할 것이라 믿어지는 자료나 정보를 인식 분리해서 제공하기에 편리하도록 배열해 두기 위한 작업이다. 배열이라는 거, 그죠?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분석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항목별로 분류하되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버려라.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검색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류하고 각 정보는 주제별, 활동, 대상별 등등의 내용으로 분류해둬라.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몇 번씩 분석해서 가장 최신의 객관적이며 정확한 자료를 선정해줘라. 분석 실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고 또 없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시 유의사항. 이것도 중요하죠. 자, 분석 시 유의사항.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서 해석을 풍부히 해라. 다각적인 분석. 해석을 풍부히 해줘라.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다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라는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줘라. 그래서 분석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각에서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과 해석은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대상, 자료의 양 등을 검토해야 하는 한편 분석 비교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자료 생산일이라든가 표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서 제시해 줘라.
직업 정보원은 뭐고 또 직업 제공원은 뭐냐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교재에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직업 정보원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온 거냐, 그래서 인터넷에서 온 거냐, 혹은 뭐 어떤 기관에서 온 거냐,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온 거냐,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게 직업정보원이고요. 원천이죠, 원천. 직업이 어디서 온 거냐는 원천이고, 그 다음에 직업정보 제공원은 실제로 누가 제공해 준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 부처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정부 투자기관,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나 단체, 협회, 기업체나 개인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원과 제공원을 제시하여라. 자, 이런 것들이 분석할 때의 유의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4개잖아요. 주로 이제 그래서 사지선다형에 딱 알맞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분석 시 유의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 가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그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해 놓은 거죠, 변형.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별을 쌀로 가공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별을 직접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그걸 찧어서 쓰진 않잖아요. 별을 쌀로 가공을 해 놓은 걸 쓰지. 똑같이 이제 직업 정보를 수집해 놓은 걸 전문가들이 가공을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직업정보 가공이란 수집되고 분석된 직업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편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 분류하는 과정으로 의사결정자에게 정확하고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고 나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공이라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공 시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공 시 유의사항. 이 유의사항이라는 건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가 전문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공해줘라. 그래서 이용자 수준에 맞게 가공해주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의사가 처방전을 쓰는데 그건 뭐 간호사나 그 약사나 알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엔 뭐 알아볼 수가 없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직업정보 가공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라서 좋게만 쓰고 내가 싫어하는 직업이라서 나쁘게만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현황은 최신의 자료, 그 다음에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해줘라. 최신 자료와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성을 갖는 문장, 정보, 어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한다니 잘못됐네요. 객관적인 문장 사용. 그 다음에 시청각 효과를 부과시켜줘라.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방법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해줘라. 이 시청각 효과라는 건 실제로 이제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직업 정보를 내가 사용하고 취득할 때, 정보 취득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또 동물들이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 적었다면 그렇게 생생하게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담아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청자들이 많은 공감을 형성했던 거죠. 마찬가지죠. 내가 모르는 직업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형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에게 일반 문자로 된 책자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되어 있는 문자 있죠. 그걸로 된 자료를 제공해 줘야 일반적인 인쇄가 아니라 점자로 인쇄된 책에 이르겠죠. 그죠? 예. 이렇지 않으면 시각 장애인에게 적절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객관적인 문장 사용이 사용인데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이에요. 예, 교재가 잘못된 겁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별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별 특징에는 인쇄물을 통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요즘은 뭐 인쇄가 대량으로 할 수 있고 또 인쇄 기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 학습자 참여도는 또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예. 책을 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구나가 다 접하지는 않습니다. 예, 굳이 책을 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청각 자료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또 참여도도 수동적인데 접근성은 또 이게 인쇄물은 접근성은 용이하죠. 참 죄송합니다. 접근성은 용이하다라는 게 누구나가 쉽게 사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시청각 자료는 제한적이라는데 이건 옛날 기준으로 보면 제한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청각실 이런 곳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시청각 자료라도 또 누구나가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집에 있는 PC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시청각 자료가 제한적이지는 않는데 옛날 기준으로 이게 쓰여진 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면접.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학습자 참여도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왜? 나를 1대1로 면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접근성은 제한적이다. 이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부 제한된 몇몇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경험은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학습자 참여도는 적극적이에요. 내가 참여해보고 싶어서 신청한 사람들만이 거의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접근성은 제한적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제1절 직업정보의 수집 관리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지금 했던 부분 중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시험 문제 요 순서를 물어봅니다. 직업 정보의 수집 관리 순서를 주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의사항. 그래서 수집할 때 유의사항, 분석할 때 유의사항, 가공할 때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요 두 가지만 좀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